안녕하세요. 저는 네모스텍에서 디자인 PX팀을 맡고 있는 김정미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개발자나 기획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을 했는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UX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저는 모바일 UI를 시작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그 모바일 UI를 처음 UI 업무를 시작을 할 때에는 UX라는 말을 없었어요. 그때는 다들 UI라는 말을 썼었고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에게 감동을 주는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UI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UI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UX 담당자로서 UX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어떻게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하는가이기 때문에 UX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부터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ISO에 의하면은 UX란 사용자가 프로덕트, 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측 가능한 UI를 만드는 것이 UX라는 것이죠. 이건 근데 지금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널드 노만 선생님께서 테드에서 2003년도에 발표하셨던 그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도널드 노만 선생님은 UX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님이시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사용자 경험을 의도하게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수준 높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마케팅, 그래픽 디자인, 상품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이 매끄럽게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UX라는 것은 디자이너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만드는 것이 UX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는 데서 가장 가깝게 회의에서 협의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제 기획과 홍보를 담당하시는 마케터가 있을 테고, 그리고 UI와 GUI를 담당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실제 그것을 개발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개발한 개발물을 검증해주는 테스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테스터의 검증을 받고 버그 없이 나가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 그 프로젝트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좋은 결과물을 얻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분들이 서로 자신의 생각만 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고집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가져나가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그림인데 보신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 고객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고객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무 그네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된 표현을 듣고 온 프로젝트 리더는 이렇게 나무 줄기를 사이에 둔 절대 탈 수 없는 그네를 팀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석가는 나무 밑둥을 뚝 잘라서 그네를 탈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이것 또한 좋은 것은 아니죠.
이런 나무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도대체 이걸 뭘 만들려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영업은 고객에게 우리는 이런 걸 줄 거다. 나무 소파를 매달아놔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 프로젝트의 문서와 나중에 결과물로 남은 프로젝트 문서는 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자만 있어요. 그리고 실제 구현된 것은 나무줄기에 끈 하나 매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나중에 자기들이 이런 것을 롤러코스터 같은 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나무가 잘렸습니다. 근데 고객은 이런 실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아니고 단지 나무에 타이어 그네 하나 매달아놓은 이것을 그들은 정말 원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은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로만 할 뿐이지 그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말로 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한다 해도 실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이 뭘 해줄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디자인 쪽에서는 어떤 프로세스와 목록을 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연구들을 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UX 쪽에서는 사람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할까 할 때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전략을 잘 짜야 하고 그리고 업무 범위를 잘 자르고 그래야 일정 내에 끝낼 수 있겠죠. 그 범위를 어떤 스트럭처로 개발을 할 것인가를 개발자와 협의를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키스크린이라든가 뼈대를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서페이스, 상세한 화면을 만들어준다면은 개발자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프로젝트라는 것은 제일 처음 시작을 해서 마지막 딜리버리까지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앞에서 말했던 디자인 단계는 바로 이 단계예요. 디자이닝. 근데 이 디자이닝 단계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잘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기간에 모든 기간을 다 써버리면 실제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코딩할 시간이 없고 기획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알려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내가 뭔가를 잘 만들고자 하는 것, 잘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과의 일정 조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디자이너와 디벨롭먼트 개발자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프로젝트에 임하는가를 나름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디자이너들은 사용자를 위해서 유저빌리티, 사용성을 강화해야 하고 그래픽 스타일, 리치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보다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싶어하죠. 반면에 개발자는 사용자에게 보다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자 생각은 똑같은데 어떤 장점에서 접근하느냐 하면은 퍼포먼스. 이 앱이 현재 시스템에 아주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는가. 그리고 리유저빌리티. 이 코드는 나중에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가. 이것은 일정을 단축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빠르고 버그 없이 잘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싶어해요. 이것은 디자이너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리치한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상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자들과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그래픽을 넣고 싶어하고 리치 인터페이스를 주고 싶어하지만 개발자들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일정의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버그를 양산한다는 것, 사이드 이펙트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또한 최근 현재의 기술로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딜리버리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개발자들하고 항상 합의를 해야 돼요. 구현 가능하고 일정 범위 내에 구현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영국 디자인 협회에서 2005년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의 핵심은 처음에 이 문제를 찾은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컨셉이 나왔을 때 그것을 1차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해서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플래닝과 디자인 하면은 코딩을 먼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코딩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을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플래닝을 합니다. 다시 플래닝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실제 코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검증을 해서 최종 개발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영국 디자인 협회에서 제안한 디자인 프로세스인데 저희는 지금 이 방법을 많이 권장을 하고 개발자들과 이런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저희가 최근에 개발팀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 2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성공했던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결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 INS와 함께한 프로젝트로서 사랑의 약속이라는 약속을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첫 화면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저희는 나중에 첫 화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하늘에 또 약속 카드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느낌을 사용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카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 카드 하나하나는 실제 앱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살짝살짝 흔들리는 애니메이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위치를 다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고 삭제 가능하며 아이폰의 홈 화면처럼 모든 조작을 가능하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개발자께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개발자를 설득하고 최종적으로는 개발자께서도 이 앱 개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상당히 부드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과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낮에 이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이고 오른쪽은 밤에 실행했을 때 화면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낮 시간에 앱을 실행을 하면은 낮 하늘 배경이 나오고 밤 시간에 실행을 하면은 밤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밤 배경을 나올 때에는 해 지는 시각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6시 반에 하는데 저희는 계절별로 다르게 넣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 지는 시간, 해 뜨는 시각의 평균 시간을 확인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다른 시각의 밤 시간으로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이것 또한 개발자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 개발자의 동의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했었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나 INS와 함께 하였는데 원래 하나 INS에서 사랑의 약속이라는 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앱이
좀 사람들에게 반응이 많지 않으니 저희가 개선해서 사람들이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실제 작업을 한 것은 개발 담당자와 디자인 실무자 세 사람이었어요. 예, 물론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하나 INS 쪽 본부장님, 저희 그룹장님, 그리고 지원부서들 이런 사람들이 프로젝트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서 다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특히 중요했었던 관련자가 이 서버 관리자입니다. 이 앱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서버에 관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서버 쪽 디버그를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앱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갖고 가는가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미팅을 하고 그때마다 이슈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는 거의 6개월 걸렸는데요. 처음에 제안을 받고 실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이 5개월의 기간은 하나 INS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서로 합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5월에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라고 서로 합의를 하고 달려서 2달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하나 INS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장표입니다. 예전에 사랑의 약속은 이런 갈색 바탕에 사랑의 약속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런 앱이었어요. 근데 이 앱을 우리가 리뉴얼할 때에는 모두의 함께하는 앱, SNS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앱을 점점 발전시켜서 하나금융의 브랜드 앱으로까지 만들어보자 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INS 쪽에서 공감하는 바가 계셔서 프로젝트가 시작할 수 있었고요. 프로젝트가 시작한 뒤에 저희가 한 작업입니다. 먼저 기존의 앱 분석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화면들은 좀 갈색 톤으로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앱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좀 중후한 느낌의 그래픽 컬러를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가볍게 이 앱을 대하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이제 밝고 가벼운고 접근하기 쉬운 앱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자를 설득을 해서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였죠. 분석한 화면입니다. 물론 이 분석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요약 화면만 가지고 온 것이고요. 실제 분석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7가지를 뽑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방향을 4가지로 잡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매력적인 화면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존의 사랑의 약속은 텍스트로만 약속을 만들었는데 SNS에 공유를 하고 요새는 그래픽 시대이기 때문에 사진을 첨가하는 기능을 추가를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2번째 기능에서 하나 INS 측과 굉장히 이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올리려면 서버의 용량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비용에 관한 문제는 항상 고객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것은 SNS와 공유할 수 있게 하자 하여 페이스북과 트위터, 미투데이에 저희의 약속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만들어 놓고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한 약속을 계속 알 수 있게 리마인더 기능을 넣어달라라는 하나 INS 쪽 요청도 있었고 저희 또한 그것에 공감하여서 약속 이행을 도와주는 기능으로서 알람 리마인더를 넣었습니다. 저희는 1안보다는 2안 쪽이 사람들이 이 앱을 즐겁고
재미있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앱이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였고, 하나 INS에서도 그것에 동의를 하셔서 이 안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인 화면을 결정이 된 다음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스트럭처는 개발자와 일정 협의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실제 개발자가 모두 개발을 해야 할 화면들이고요. 박스 하나하나가.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써있는 버전 0.6, 0.7, 0.8은 제일 먼저 개발자에게 전달될 내용이 문서에 무엇이 담겨있을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럭처에서 저희가 약속한 일정에 따라서 UI 플로우 가이드를 만들어서 개발자에게 전달을 했고요. 이것은 잘 안 보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모든 화면은 이런 키스크린에 대한 정의를 모두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카드에 대해서 상황별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상세한 자료를 더 추가를 했고요. 이런 낮과 밤의 연결에 대해서 그 시각에 대해서는 실제 서울특별시 월별 해뜨는 시각 해뜨는 시각을 계산해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람 리마인더 기능에 대해서는 알람을 언제 어느 때 울리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것 또한 수식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알람이 언제 뜨기를 원하는가를 사용자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개발자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은 또한 이제 그래픽 스타일과 원래 이제 하나 INS는 이제 갈색 톤이었던 것을 저희는 좀 더 밝은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컬러를 가고 싶다는 것을 하나 INS 쪽에 제안을 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이 그래픽 컬러로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픽 가이드 또한 UI 가이드에 이어서 개발자가 개발하기 쉽게끔 상세하게 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UI 디자인 문서와 GUI 디자인 문서를 모두 제공한 개발자가 어느 정도 코딩 구현을 완료한 다음에는 함께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테스트 케이스는 개발 쪽에서 만드셨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디자이너가 만들기 좀 어려워요. 기능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는 디자이너가 모두 참여해서 같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개발자와 공유를 하고,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어떤 버그가 빨리 수정이 돼야 되는가, 또는 이 버그는 다음에 구현하면 되니까 이번 일정 내에서는 하지 말자. 그리고 시뮬레이터로서 이 빨리 미구현 크리티컬 버그는 반드시 프로젝트 기간 내에 잡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잡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개선사항이나 마이너 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테스트 리절트 문서를 서로 간에 2주간 테스트 기간 동안 계속 공유하면서 함께 개발자와 작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앱스토어 등록을 위해서 스크린샷과 앱스토어에 들어간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앱이 앱스토어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하나 INS 고객과 개발자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같은 목표를 갖고 와서 앱스토어에 등록까지 성공하였고, 저희 나름으로는 저희가 의도하고자 했던 메인 화면을, 매력적인 메인 화면을 만들 수 있어서 꽤 만족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아쉬운 점은 서버 쪽 연동이 시간이 걸려서 이게 써보시면은 맨날 서버에 연결된다라는 화면을 좀 자주 보실 거예요.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지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잡았던 로드맵입니다. 주황색 장표가
1차, 이번에 지금 앞에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이 주황색 부분에 해당합니다. 1차 목표로서 저희가 하고 생각했던 것을 수행하였고, 그 다음 2차 목표로서 이런 기능들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INS에 제안을 하고 시작을 하였었습니다. 2차 목표에 대해서는 1차 목표로 우리가 올린 앱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부여시를 주시는가에 따라서 2차 목표는 변경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프로젝트 초반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을 그냥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에서 더 넣고 싶었던 기능은 서로 약속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소셜 기능을 더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속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약속할 수 있는 그런 UI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2차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약속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렇게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사용자가 수동으로 삭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나가면서 이게 추억과 함께 기억 속에 잊혀진다는 그런 효과를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내 시간과 일정상 포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팬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앱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리소스가 많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꿈꿨던 것들은 더 컸지만 프로젝트 일정과 고객의 사정과 개발자의 개발 일정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제 포기하고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앱입니다.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성공 사례로, 협업의 성공 사례로 생각했던 프로젝트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협업에서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앱입니다. 작년에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다 생각을 해서 아이패드형 어린이 애니메이션 동화책을 만들자 라고 제안을 하고 저희 사내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동화 지금 아이패드 그 앱스토어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기했던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나름 저희 그래픽서부터 모든 것, 문구까지 저희 회사에서 전부 다 디자인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운드 음악도 다 넣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북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잡았고요. 여기까지는 기존의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노테이션이 좀 특이하죠. 이걸 만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하던 그런 플로우 가이드와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면 좋겠는지를 개발자한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 개발자하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애니메이션 가이드를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의 씬에서 동작할 때의 사운드 파일은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전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 드렸는데 개발자께서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름 많은 노력을 해서 좀 개발 가능하게끔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못하겠다 하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이패드 앱스토어에 가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 2,000분 다운로드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래 넣고자 했었던 기능들은 거의
많이 못 들어갔고요. 한 꿈꿨던 썬던 중에 한 30%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사례를 나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개발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저희만 꿈에 막 풀어서 나갔던 거였어요. 이게 어려웠던 것은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애니메이션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폰에서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스터디하던 기간이었어요. 근데 스터디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개발을 하자고 하니까 개발 쪽에서 굉장히 몸을 사리시더군요. 결국은 일정 내에 하고자 했었던 것을 많이 못 나가고 그냥 2층 집을 지으려다가 단층 초가집을 짓고 끝낸 케이스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를 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최근에 잘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한 사례와 조금 제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한 사례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경험 사례를 참조를 하셔서 부디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